멀리 떠나 계신 홍준표 후보 오늘도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. 네. 세련된 좌파들. 요 말은 그래도 그렇게 그동안에 나왔던 발언과 비교했을 때는 센 건 아닌 것 같아요. 비교적 세련된 말이죠. 이게. 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자,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에서 사실은 그 집권 경험이 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경우에는 약간 거칠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홍준표 전 후보의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초반 뭐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것들을 보면 그때만큼 거칠지 않네. 그래서 뭐 살짝 당황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. 들고,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자꾸 뭐 좌파 우파 이렇게 가리는데 여하튼간에 좀 더 세련됐다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로 봐서는 아마 홍준표 전 후보도 만약 이러한 그 어떤 정권 담당자들의 세련된 측면이 계속되면 홍준표 후보가 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일정한 정도로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런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그 뭐 또 뭐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본인이 지금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움직임, 메시지 이런 걸 계속 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보다 더 세련된 좌파들이 우파 괴멸 작전에 나설 것이다. 이러면서 일부 구보수 세력, 한마디로 이제 친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. 이 이제 구보수 세력은 교체돼야 된다, 쫓아내야 된다. 아니 본인이 얼마 전에 친박들 전부 다 당원권 정지된 거 풀어줬잖아요. 근데 또 지금 와가지고는 또 교체돼야 된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친박 의원들은 또 기분 나빠하겠죠. 당연히 그렇죠. 그러니까 당권 경쟁에 뛰어든 거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,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는 필요하니까 아무나도 손을 잡는 거잖아요. 친박이 뭐 좋아서 손을 잡았겠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, 친박들 입장에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당권 경쟁에서 본인들이 밀리거나 아니면 누가 만약에 친박이 아닌 비박이 당권을 잡았을 때 친박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보수 진영에 또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럼 본인들은 패족이 돼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본인들의 지분이나 본인들의 어떤 영향력을 당내에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. 그렇다고 하면 홍준표 후보가 전 후보가 당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, 그 관점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당권 후보로서 유력하다는 관점에서 공격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,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도 당내 친박 세력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본인도 공격을 하면서 당권에 대한 도전 의사를 더 강력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는 저 홍준표 지사 페이스북 글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홍준표가 두려워하고 있다. 누구를?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세련된 좌파들. 홍준표 후보 입에서 세련된이라는 단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마음속으로 극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네. 잘 못할 그렇죠. 걸로 알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. 예, 잘 못할 걸로 알고 그래서 만약에 집권해서 한 달, 뭐 일주일에 한 달 헤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. 막 그 생각들을 홍준표 후보는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예. 그래서 워딩이 계속 세게 나왔잖아요.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세련된 좌파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전열의 정비는 우파 괴멸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제가 지난번 출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기서 지금 이 방향을 잘 설정하지 못하면 세련된 좌파들이 이 의도적으로 괴멸 작전을 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. 스스로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하시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다시는 전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. 네. 예전처럼 야 노무현 대통령도 잘못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천막당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 다 이기지 않았냐?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. 두고 봐. 내년 지방선거제 무조건 살아나. 이 생각을 가지고서는 대응을 했다가는 자유한국당이 괴멸할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홍준표 전 후보 이 보수 괴멸론을 마지막 대선 TV 토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. 당시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.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네요.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? 아니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죠. 언제요?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.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?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, 그 거대한 횃불이 보수 정권이 만들어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,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. 이해찬 그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. 그럼 우리는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. 적폐를 만들어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, 그런 표현을 한 거죠. 네. 저 발언이 굉장히
선거 막판에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결과를 홍준표 후보의 예상과는 달리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. 어쨌든 계속해서 후보 당시에도 센 발언을 많이 했었고 또 미국에 건너가서도 SNS 활동을 통해서 당을 비판하는 얘기를 거듭 계속 하다 보니까 당내 친박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.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국당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얇은 종이에 이 손가락은 빌 수 있지만 우리 새치의 혀로 남의 가슴을 베일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우리 당의 의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당원들도 그런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된다. 후보도 또 페이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를 전달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. 예, 자 새치혀를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게 되면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대선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또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실제로 그 우려가 숫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오늘 네.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정당 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한국당의 지지율 어떤가 볼까요? 네,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48, 50 가까이 치솟았고요. 자유한국당 8. 15%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7%포인트 하락해서 예. 보면은 그 의석수가 훨씬 적은 국민의당과 지금 같은 지지율 각각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8%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정의당과 바른정당도 7%씩. 그러니까는 지금 2, 3, 4, 5 정당이 있네요. 지금 네. 거의 뭐 7%, 8% 지지율이 지금 거의 수렴하는 모습, 예. 붙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와 함께 더불어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국정 운행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망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습니다. 국민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, 전망입니다. 그랬을 때 87%가 잘할 것이다. 현재 한 열흘 정도 지켜봤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. 이렇게 네.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초기 행보가 굉장히 좋아요. 예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두 가지 고민했을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친문 패권주의, 그다음 안보 불안, 이 이미지가 항상 그 선거 과정에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? 그걸 이제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행보들, 그러니까 인사에서 있어서 친문 직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청와대에다 들어가지 않고. 그다음에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목소리,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,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들,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들,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,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기대가 87%나 나올 수밖에 없죠. 대통령이 41% 얻었습니다. 그럼 2배가 지금 나온다는 거네요. 어쨌든 기대감이. 그러면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, 그 국민들도 일주일 보니까 내 생각은 다른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기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 행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, 이제 문제는 앞으로 남은 큰 어떤 문제, 어떤 그 국회 문제라든지 장관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 나올 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, 저 기대가 정말 지지로 바뀔 수 있느냐, 여기에 이것이 관건이죠.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왜 ABP라고 그러죠. Anything but 박. 예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지금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 사실은 그 수감돼 있고, 네.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했던 거를 거의 거꾸로 가는 거예요. 예. 거꾸로 가는 건데 그것이 지금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고, 그다음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뭐 별로 그 인사 발표가 별로 없었습니다. 근데 예. 이제 오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걸 비롯해서 자, 앞으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을 그 세팅할 거예요.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때 일차적인 평가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초기 정권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이다. 네. 그런 점이 반영이 돼서 87%라는 기대를 만들어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, 저 기대가 네. 언제까지 얼마나 높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거고요.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이 보수 정권이 만들어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.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. 이해찬 그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. 그럼 우리는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.
적폐를 만들어 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. 그런 표현을 한 거죠. 네, 저 발언이 굉장히 선거 막판에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결과를 홍준표 후보의 예상과는 달리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. 어쨌든 계속해서 후보 당시에도 센 발언을 많이 했었고 또 미국에 건너가서도 SNS 활동을 통해서 당을 비판하는 얘기를 거듭 계속 하다 보니까 당내 친박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.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국당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얇은 종이에 이 손가락은 빌 수 있지만 우리 새치의 혀로 남의 가슴을 베일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우리 당의 의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당원들도 그런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된다. 후보도 또 페이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를 전달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. 예, 자, 새치혀를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게 되면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대선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또 다시 반복할. 당원권 정지된 거 풀어줬잖아요. 근데 또 지금 와가지고는 또 교체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예. 남아있는 친박 의원들은 또 기분 나빠하겠죠. 당연히 그렇죠. 그러니까 당권 경쟁에 뛰어든 거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,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는 필요하니까 아무라도 손을 잡는 거잖아요. 친박이 뭐 좋아서 손을 잡았겠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, 친박들 입장에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당권 경쟁에서 본인들이 밀리거나 아니면 누가 만약에 친박이 아닌 비박이 당권을 잡았을 때 친박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보수 진영에서 또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럼 본인들은 패족이 돼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본인들의 지분이나 본인들의 어떤 영향력을 당내에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. 그렇다고 하면 홍준표 전 후보가 당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, 그 관점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당권 후보로서 유력하다는 관점에서 공격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,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도 당내 친박 세력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본인도 공격을 하면서 당권에 대한 도전 의사를 더 강력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는 저 홍준표 지사 페이스북 글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홍준표가 두려워하고 있다. 누구를?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세련된 좌파들. 홍준표 후보 입에서 세련된이라는 단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마음속으로 극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네. 잘 못할 그렇죠. 걸로 알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그렇죠. 않다. 예, 잘 못할 걸로 알고 그래서 만약에 집권해서 한 달, 뭐 일주일, 한 달 헤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. 막 그 생각들을 홍준표 후보는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예. 그래서 워딩이 계속 세게 나왔잖아요. 근데 일주일 전이니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세련된 좌파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전열의 정비는 우파 괴멸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제가 지난번 출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기서 지금 이 방향을 잘 설정하지 못하면 세련된 좌파들이 이 의도적으로 괴멸 작전을 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. 스스로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하시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다시는 저는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. 네. 예전처럼 야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잘못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천박당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 다 이기지 않았냐?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. 두고 봐. 내년 지방선거제 무조건 살아나. 이 생각을 가지고서는 대응을 했다가는 자유한국당이 괴멸할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홍준표 전 후보 이 보수 괴멸론을 마지막 대선 TV 토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. 당시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.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네요.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? 아니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죠. 언제요?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.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?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멀리 떠나 계신 홍준표 후보, 오늘도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. 네. 네. 세련된 좌파들. 요 말은 그래도 그렇게 그동안에 나왔던 발언과 비교했을 때는 센 건 아닌 것 같아요. 비교적 세련된 말이죠. 예. 저게. 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자,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
에서 사실은 그 집권 경험이 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경우에는 약간 거칠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홍준표 전 후보의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초반 뭐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것들을 보면 그때만큼 거칠지 않네. 그래서 뭐 살짝 당황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.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자꾸 뭐 좌파 우파 이렇게 가리는데 여하튼간에 좀 더 세련됐다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로 봐서는 아마 홍준표 전 후보도 만약 이러한 그 어떤 정권 담당자들의 세련된 측면이 계속되면 홍준표 후보가 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일정한 정도로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런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그 뭐 또 뭐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본인이 지금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움직임, 메시지 이런 걸 계속 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보다 더 세련된 좌파들이 우파 괴멸 작전에 나설 것이다. 이러면서 일부 구보수 세력, 한마디로 이제 친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. 이 이제 구보수 세력은 교체돼야 된다, 쫓아내야 된다. 아니 본인이 얼마 전에 친박들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실제로 그 우려가 숫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오늘 네.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정당 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한국당의 지지율 어떤가 볼까요? 네,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48, 50 가까이 치솟았고요. 자유한국당 8. 15%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7%포인트 하락해서 예. 보면은 그 의석수가 훨씬 적은 국민의당과 지금 같은 지지율 각각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8%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정의당과 바른정당도 7%씩. 그러니까는 지금 2, 3, 4, 5 정당이 있네요. 지금 네. 거의 뭐 7%, 8% 지지율이 지금 거의 수렴하는 모습, 예. 붙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와 함께 더불어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국정 운행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망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습니다. 국민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, 전망입니다. 그랬을 때 87%가 잘할 것이다. 현재 한 열흘 정도 지켜봤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. 이렇게 네.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초기 행보가 굉장히 좋아요. 예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,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두 가지 고민했을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친문 패권주의, 그다음 안보 불안, 이 이미지가 항상 그 선거 과정에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? 그걸 이제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